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치던 4월의 어느 목요일, 한영호는 서울가정법원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이혼 확정 판결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72년 인생, 그중 45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인연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황혼 이혼.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그 단어가 이제는 자신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빗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영호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27에 중매로 만나 결혼했던 영자와의 첫 만남, 처자일을 낳던 날 산부인과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던 모습,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좋아하며 집에 들어가던 날 아내가 차려준 특별한 저녁상.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베고니아 화분이 있던 자리엔 먼지만 둥글게 앉아 있었고 거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도 사라졌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을 열어보니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숟가락과 젓가락 한 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확하게 반을 나누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 몇 개가 보였습니다. 영자가 떠나기 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 짧은 메모를 읽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도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걱정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은퇴 후부터 시작된 불화였습니다. 평생 회사에만 있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앉으니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은 할 일 없이 집에 있는 것에 적응하지 못했고 아내는 그런 영호가 거실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회사에만 계시더니 이제 와서 집을 어지럽히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다툼은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반찬간이 싱겁다 짜다로 시작한 말다툼이 서로의 평생을 부정하는 독설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회사가 집이었지 이 집이 집이었나요? 영자의 말에 영호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일했는데? 당신하고 애들 먹여 살리려고 그랬지. 그러던 어느 날 영호가 묻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긴 한 거요? 그 순간 영자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영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남은 인생이라도 각자 편하게 살아요. 영호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지쳐 있었으니까요. 혼자 남은 첫날 밤 영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가 나오는지 드라마가 나오는지도 모른 채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바다처럼 넓게 느껴졌습니다. 왼쪽에 누워보다가 오른쪽으로 옮겨보다가 결국 가운데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빨래를 어떻게 돌리는지 몰라 한참을 헤맸고 청소기를 돌리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가 냄비를 태웠고 밥을 하다가 물 조절을 못해 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주던 일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 최동만이 찾아왔습니다. 야, 자유의 몸이 됐다며? 축하한다. 동만이는 막걸리와 파전을 사 들고 왔습니다. 3년 전 황혼 이혼을 한 동만이는 영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처음 한 달이 제일 힘들어. 그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져. 동만이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동만이가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 영자가 만들어준 것도 다 떨어졌어. 에휴, 이래서 혼자 사는 남자들이 빨리 죽는다는 거야. 동만이는 영호를 데리고 마트로 갔습니다. 즉석식품 코너에서 여러 가지를 골랐습니다. 이런 거라도 먹어야지. 굶으면 안 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 달째 자르지 않아 뒤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영자가 오늘은 이 셔츠 입어요. 머리 좀 자르러 가세요 하며 챙겨줬는데 이제는 아무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 지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드시고요? 당연하지.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는 컵라면으로 때웠고 오늘 아침은 그마저도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빠 걱정하시던데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서로 걱정하면서 왜 갈라선 것일까요? 어느 날 우편함에 구청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예교실,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요가교실. 영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서예교실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있다가는 정말 폐인이 될 것 같았습니다. 대학 시절 교양 과목으로 들었던 서예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재미없어 했는데 지금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영호는 구청 문화센터 3층 서예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영호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먹 가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렸습니다. 영호는 빈자리를 찾아 구석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새로 산 붓과 먹, 벼루를 꺼내 놓았습니다. 며칠 전 문방구에서 샀는데 점원이 추천하는 대로 초보자용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붓을 잡아보니 손이 어색했습니다. 언제 붓을 잡아봤던가요? 아마 대학 졸업 이후 처음일 것입니다. 그때도 학점 채우기용이었지 제대로 배운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옆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머리, 은은한 연보라색 블라우스, 목에 두른 작은 스카프까지 품위가 느껴지는 차림이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영호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먹부터 갈아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이 자연스럽게 영호의 벼루에 물을 조금 부어주었습니다. 물은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돼요. 이 정도만.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먹을 세워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갈아요. 급하게 하면 먹이 고르지 않아요. 영호는 그녀의 설명대로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린이라고 해요. 여기 다닌 지 2년 됐어요. 그녀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한영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호도 인사를 했습니다. 서예를 배우려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간도 많고 해서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붓을 잡고 글씨를 쓰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혜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사연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되셨어요? 5년 됐네요. 폐암이었어요. 3년을 투병하다가. 혜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는 70대 초반의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자를 써보겠습니다. 고요하다는 뜻이죠.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고요하게 써보세요. 선생님이 칠판에 큰 글씨로 정자를 썼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호는 붓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첫 획을 긋는데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두 번째 획은 너무 굵게 나왔습니다. 옆에서 혜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힘을 빼세요. 붓은 꽉 잡는 게 아니라 살포시 쥐는 거예요. 달걀을 쥐듯이 부드럽게. 혜린의 조언대로 했더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쉬는 시간 혜린이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국화차예요. 제가 직접 말려서 만든 거예요. 따뜻한 차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향이 참 좋네요. 이런 차는 처음 마셔봐요. 국화는 눈을 맑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가을에 국화를 따서 그늘에 말렸다가 차로 우려 마시면 좋아요. 혼자 사세요? 혜린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말하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혜린은 놀라거나 동정하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오래 사신 거예요? 45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을 함께하고 헤어지셨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네요. 혜린의 이해가 고마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이혼했어? 누가 잘못했어? 같은 질문을 하거나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하며 비난했는데 혜린은 그저 아픔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혼은 아니지만 사별도 비슷해요. 함께했던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혜린이 제안했습니다. 영호는 놀랐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게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커피 한잔 하고 싶었어요. 카페는 아담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벚꽃나무가 보였습니다. 여기 자주 와요. 혼자 있기 좋은 곳이거든요. 혜린이 창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네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은퇴하고 나서야 이런 곳들이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바빠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었는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호는 35년간 무역회사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혜린은 중학교 교사로 30년을 보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컸어요. 졸업한 제자들이 가끔 찾아와요. 다들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자녀분은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분당에 살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반찬해주고 가요. 저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데 바빠서 자주 못 봐요. 딸들은 다 그래요. 엄마 아빠 걱정은 하는데 자기 살기 바쁘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머,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손녀 유치원 하원 시간이에요. 혜린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네요. 그럼요. 수요일 10시죠? 혜린이 가고 난 후 영호는 카페에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혜린이 경쾌한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영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요일이 기다려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호는 매일 달력을 보며 수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에는 서예 교본을 사서 정자를 연습했고, 화요일에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면도를 꼼꼼히 하고 옷장을 열어 뭘 입을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감색 재킷이 너무 격식 있어 보여서 베이지색 면 재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혜린이 벌써 와서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이 청아해 보였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영호가 인사하자 혜린이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호 씨도 일찍 오셨네요. 연습 많이 하셨어요? 조금요. 그런데 여전히 어렵네요. 서예는 평생 배워도 어려워요. 그게 매력이죠. 오늘은 화자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화합, 조화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자연과 사람 사이의 조화를 생각하며 써보세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영호는 붓을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손이 덜 떨렸습니다. 혜린이 옆에서 집중하여 글씨 쓰는 모습을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한 획 한 획 그어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많이 늘으셨네요. 지난주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혜린이 영호의 작품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혜린 씨가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영호 씨가 열심히 연습하신 거죠. 집에서도 연습하셨죠? 혜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들켰네요. 매일 1시간씩 연습했어요. 역시 붙잡는 자세가 많이 좋아진 게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혜린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은데 산책하실래요? 뒤쪽 공원에 벚꽃이 만개했다던데. 영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좋죠. 저도 벚꽃 구경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문화센터 뒤편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벚꽃이 절정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와, 정말 장관이네요. 혜린이 두 손을 모으고 감탄했습니다. 그 모습이 소녀 같아서 영호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영호가 핸드폰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혜린이 벚나무 아래 섰습니다. 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우와, 잘 나왔어요. 영호 씨가 사진도 잘 찍으시네요. 벤치에 앉아 혜린이 준비해온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대추차였습니다. 대추를 푹 고아서 만들었어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불면증에도 좋아요. 혜린 씨는 차에 대해 많이 아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배우게 됐어요. 차 만드는 게 소일거리가 됐죠. 그런데 영호 씨는 왜 이혼하셨어요? 제가 너무 사적인 질문을 했나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부터 사이가 나빠졌어요. 제가 집에 있는 게 아내한테는 스트레스였나 봐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죠. 사실 45년 동안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혜린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회사 다닐 때는 각자의 영역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하니까요. 저희도 남편이 은퇴하고 1년쯤은 정말 힘들었어요. 서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영호 씨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신 거네요. 후회되세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후회도 되고 안 되기도 하고. 아내도 저랑 살면서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이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혼자 있으니 외롭긴 하네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외로워요. 특히 저녁 때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두 사람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벌써 5시네요. 저녁 드셨어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저도 아직인데 근처에 맛있는 순두부집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영호는 놀랐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자는 제안이라니. 그것도 여성 쪽에서 먼저. 좋습니다. 저도 순두부 좋아해요. 영호가 대답하자 혜린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여기 순두부는 정말 맛있어요. 직접 두부를 만들어서 그런지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순두부집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린 씨.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은 누구랑 오셨네요? 서예교실 친구예요. 혜린이 영호를 소개했습니다.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맨날 혼자 오셔서 안쓰러웠는데.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혜린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순두부찌개가 보글보글 끓어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영호가 감탄했습니다.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혜린이 영호의 그릇에 순두부를 떠주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행동에 영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 만에 누군가 떠준 음식을 먹어보는지.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이 들 줄은 몰랐어요. 영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기분이요? 설레는 기분이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새삼 느껴요. 혜린이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서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제가 제안했으니까. 혜린이 고집했습니다. 아니에요, 남자가. 에이, 우리 나이에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더치페이 해요. 결국 각자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헤어지기 전 혜린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저야말로 감사해요. 영호는 진심이었습니다. 혜린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이토록 즐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제가 점심 살게요. 알았죠? 영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호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혜린 씨와 저녁을 먹었다. 순두부가 정말 맛있었다. 아니, 혜린 씨와 함께여서 더 맛있었던 것 같다. 이 나이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게 신기하다. 마치 20대 청년이 된 것 같다. 다음 주 수요일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2달이 흘렀습니다. 영호와 혜린은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습니다. 수요일 서예교실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전시회도 갔습니다. 어느 날은 혜린이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들고 나와 한강공원에서 소풍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오래된 부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영호는 그 착각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딸 지수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지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 나가는 거야. 진짜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아빠가 요즘 달라졌다던데.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영자와 연락이 닿은 모양이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니?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고 표정도 밝아졌다고. 혹시 누구 만나세요? 지수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문화센터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그런 거야. 영호는 둘러댔지만 지수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수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호와 혜린이 카페에서 마주보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김 아줌마가 보고 엄마한테 알렸대요.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네가 좁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냥 서예교실 친구야. 같이 차 한잔 한 것뿐이야. 친구요? 이게 친구끼리 하는 표정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 엄마랑 이혼하고 겨우 2달 됐어요.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여자라니. 말을 조심해라. 영호도 화가 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나이에 연애하시는 거예요? 그래, 연애다. 그게 뭐가 잘못됐니? 영호가 터뜨렸습니다.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지금 제정신이세요? 나이가 몇인데 연애를 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저랑 우리 애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내 인생이야. 네가 뭔데 간섭이니? 아빠가 제 아빠니까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자기는 버림받았는데. 아빠는 벌써 새 사람 만났다고 우시던데요. 그 말에 영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엄마랑은 끝난 사이야. 서로 합의해서 이혼한 거고.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 여자 만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애들이 할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지수는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영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행복했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혜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호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아, 네. 좀 피곤해서요. 영호는 지수와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약속 지킬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전화를 끊고 영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 다음 날 혜린을 만났을 때 그녀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죠? 얼굴이 어두워요. 영호는 결국 어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혜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딸이 와서 한바탕 울고 갔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고, 아빠 돌아가신 지 5년인데 벌써 잊었냐고.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영호가 억울해했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부모는 그냥 부모로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감정이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한 인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혜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보는 게 어떨까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그럼 못 만나는 건가요? 영호가 불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조심하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만나고. 영호는 실망했지만 혜린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분간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못 만나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영호는 매일 혜린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혜린을 위해 쓴 시만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일주일 후 전처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한테 들었어요. 여자가 생겼다면서요? 그냥 친구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진도 봤어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2달 만에 다른 사람을 만나다니. 제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었나요?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빨리. 제가 우습게 보이나 봐요. 영자의 말에 영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이혼을 했으면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얽매이는 걸까? 친구 동만이를 만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황혼 연애 좋은 거 없다니까. 자식들이랑 사이만 틀어지고 복잡해져. 그래도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잖아. 외로운 게 어때서? 우리 나이에 그런 거 다 사치야. 건강이나 챙기고 조용히 살다가 가는 거지. 동만의 말이 현실적이었지만 영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혼자 살다가 죽는 게 맞는 걸까? 혜린과 함께 있을 때의 그 행복감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영호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혜린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딸 은채가 집에 와서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조용히 사세요. 손자들이나 봐주시고.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왜 조용히 살아야 하는데? 그 나이에 연애가 말이 돼요? 아빠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5년이면 충분하지 않니?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혜린이 반발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다치실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 남자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좋은 사람이야. 나이는 들었지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은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제가 뭐라 할 수 없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나이에 상처받으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딸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혜린은 영호가 보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예교실에 가도 영호가 없으니 재미가 없었습니다. 차를 끓여도 혼자 마시니 맛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린이 먼저 영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시죠? 보고 싶어요. 영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야위셨네요. 혜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혜린 씨도요. 잘 못 주무셨어요? 네, 잠이 안 와요. 영호 씨 생각하느라. 혜린의 고백에 영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영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혜린이 동의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해도 계속 만나요. 조금 조심하면서. 네, 그래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네를 피해 조금 먼 곳에서 만났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부모님 몰래 연애하던 것처럼 조심스러웠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비밀 연애라니 우습죠? 혜린이 웃었습니다. 우스우면서도 설레요. 영호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쌓여갔습니다. 영호는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고 혜린은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통화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영호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정신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이 나이에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혜린이 병문 안을 왔다가 지수와 마주쳤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지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냥 문병 왔어요. 나가주세요. 아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아빠가 쓰러진 것도 다 당신 때문이에요. 지수의 말에 혜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영호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사랑을 지켜야 하나? 하지만 혜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녀가 없으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숨지 않기로. 당당하게 혜린을 만나기로. 지수를 불러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의사가 심장이 약해졌다고 하더라.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혜린 씨와 함께. 병원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스트레스가 주원인인 것 같은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영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어떻게 설명할까요? 앞으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영호는 자신의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72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5년? 10년?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집에 돌아온 영호는 혜린에게 전화했습니다. 혜린 씨,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아요. 심장이 많이 약해졌대요. 전화기 너머로 혜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집이에요. 그런데 오시면. 상관없어요. 지금 가요. 30분 후 혜린이 도착했습니다. 영호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혜린은 영호의 야윈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괜찮아요. 약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영호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혜린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 때문이죠? 제가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혜린 씨 덕분에 살아있는 거예요. 혜린 씨가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영호가 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숨지 말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함께 있어요.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더는 남 눈치 보지 말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72살과 67살의 포옹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 간절했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지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지? 아빠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그래서 더더욱 혜린 씨와 함께 있고 싶어.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지수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세요? 그래. 정말 행복해. 살아있다는 걸 느껴. 그럼. 더는 반대 안 할게요. 아빠가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어요. 지수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혜린도 딸 은채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영호 씨가 아프시대요. 심장이 안 좋으시대. 그래. 그래서 더더욱 함께 있어야 해. 서로가 서로에게 약이 되어줄 수 있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은채도 결국 엄마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식들의 양해를 얻은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함께 시장을 보았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것 봐라, 노인네들이 연애를 한대. 나이 들어서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그런 말들이 들려도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요. 네, 그래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 것이에요. 혜린이 영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주름진 팔이었지만 든든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 날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지난번보다 수치가 좋아졌어요. 약이 잘 듣는 건가? 영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약이에요, 선생님. 의사가 영호 옆에 앉은 혜린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좋아지신 거군요. 사랑이 최고의 약이죠. 두 사람은 작은 텃밭을 함께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추를 심어요. 여기는 토마토가 좋겠어요. 무릎이 아파도 함께 흙을 만지는 게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키운 채소로 저녁 해 먹으면 맛있겠다. 그럼요. 가장 신선한 유기농이죠. 어느 날 혜린이 제안했습니다. 여행 가요. 멀리. 어디로요? 경주는 어때요? 봄꽃이 한창일 때예요. 좋아요. 가요. 당장 가요. 두 사람은 소년소녀처럼 들떴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영호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혜린과 함께라면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다. 늦게 왔지만 아니 늦게 와서 더 소중한 사랑이다. 봄바람이 따스한 4월 중순 영호와 혜린은 경주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수학여행 가는 기분이에요. 혜린이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설레서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요. 영호도 소년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지나가는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산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고 들판에는 유채꽃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하자 따뜻한 봄 기운이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와, 공기가 정말 좋네요. 혜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울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우와, 정말 장관이에요. 혜린이 감탄했습니다.
영호는 혜린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첫날은 불국사를 찾았습니다. 젊었을 때 와봤는데 그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영호가 돌계단을 오르며 말했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혜린이 영호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계단이 가팔라 숨이 찼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석굴암에서 내려다본 동해바다가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희 두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혜린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영호도 옆에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점심은 한정식집에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언제 먹어봤나 싶어요. 혜린이 감탄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서 먹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영호가 혜린의 접시에 전을 올려주었습니다. 살찔까봐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혜린 씨는 뭘 해도 예뻐요. 영호의 말에 혜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첨성대와 대릉원을 둘러봤습니다. 신라시대 사람들도 사랑을 했겠죠? 혜린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시대가 달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을 거예요. 능 사이를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행복, 미래의 소망까지. 저녁에는 안압지 야경을 보러 갔습니다. 물에 비친 정자의 불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걸 이제야 보다니. 혜린이 감탄했습니다. 혜린 씨와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영호가 혜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봄밤이지만 조금 쌀쌀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제 인생에 와주셔서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요. 혜린이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잖아요. 둘째 날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간포 바다는 봄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바다를 보니 가슴이 시원해지네요. 영호가 팔을 벌리고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참 좋아요. 혜린이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조개 껍질 주워요. 혜린이 어린아이처럼 조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요. 분홍색이에요. 혜린 씨가 더 예뻐요. 또 그런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요. 두 사람은 조개 껍질을 주우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주머니 가득 조개 껍질을 담았습니다. 기념품이에요. 집에 가서 액자에 넣어둘 거예요. 점심은 해물탕을 먹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네요. 바다에서 바로 잡은 거래요.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며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이제야 먹어봤을까요? 앞으로 자주 와서 먹으면 되죠. 두 사람은 배불리 먹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절을 찾았습니다. 작은 절이었지만 고즈넉했습니다. 여기서 템플스테이 하면 어떨까요? 혜린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다음에는 며칠 묵어가요. 절마당에 앉아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스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분 부부시죠? 정말 잘 어울리세요. 스님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지막 날 두 사람은 보문단지를 산책했습니다. 호수 주변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는 어때요? 좋아요. 가을에 가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혜린이 잠들었습니다. 영호는 혜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상추가 정말 잘 자랐네요. 내일 쌈 싸먹어요. 소박한 일상이었지만 둘이 함께여서 특별했습니다. 영호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도 약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네, 살 이유가 생겼거든요. 영호가 대답하자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약이죠. 계속 행복하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호와 혜리는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다시 만개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깊어져 있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혜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빠른 것 같으면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영호가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영호 씨를 만난 것. 혜린의 대답에 영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혜린 씨가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에요. 늦게 왔지만 가장 아름다운 봄.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비가 두 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우와, 정말 예뻐요. 혜린이 두 손을 들어 꽃잎을 받았습니다. 꽃잎이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영호가 혜린의 머리에 내려앉은 꽃잎을 살짝 떼어주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두 사람을 보고 속삭였습니다. 와, 저 나이에도 저렇게 다정할 수 있구나. 우리도 늙어서도 저렇게 지내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영호와 혜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본보기가 됐나 봐요.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자식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수가 가끔 집에 와서 혜린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은채도 영호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밝아지셨어요. 은채도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영호가 혜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혼 반지는 아니지만 우리 관계를 기념하는 반지예요. 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호가 혜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혜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직접 쓴 서예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봄, 늦게 핀 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늦게 피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 영호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 걸어둘게요. 매일 보면서 혜린 씨 생각할게요. 두 사람은 이제 당당하게 어디든 함께 다녔습니다. 시장에 가면 오늘은 뭘 해 드실까? 하며 장을 보았고 병원에 가면 서로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드셨어요? 혜린 씨도 비타민 챙겨 드세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두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동만이가 말했습니다. 야, 너 정말 잘했다. 나도 용기 내볼걸. 아직 늦지 않았어.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영호가 친구를 격려했습니다. 영자도 가끔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행복하세요. 과거의 앙금은 시간이 씻어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혜린이 감탄했습니다. 혜린 씨가 더 아름다워요.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혜린이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해했습니다. 사랑해요.
영호가 갑자기 고백했습니다.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혜린이 걸음을 멈추고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강다리 한복판에서 포옹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서로가 온 세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가 말했습니다. 늦게 와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혜린이 영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당연하죠.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매일매일 함께할 거예요. 그날 밤 영호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혜린과 함께했다. 내일도 함께할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봄이다. 늦게 피었지만 가장 향기로운 꽃이다. 나는 행복하다. 진정으로 행복하다. 혜린도 집에서 영호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텃밭에 가서 상추를 따올까?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갈까? 뭘 해도 좋았습니다. 영호와 함께라면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봄이 될 것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고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젊은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황혼의 끝에서 찾은 새로운 시작, 그것이 그들의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